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수는 두 파트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전반부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후반부에는 오늘 김연아 선생님께서 최근에 이제 두 클래스 다인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사례를 좀 나누어 주시고, 다음 우리 25일에는 이무균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그 두 클래스 공모전 대상 받으신 최아름 선생님의 연수 사례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늘 첫 연수인 만큼 처음 이제 그러니까 처음 공모전에 도전하시는 선생님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공모전 도전할 때 내가 처음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뭐부터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좀 원칙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수업 전문가이시지만 여러 가지 수업 사례들을 중에서도 내가 뭔가 가장 강점이 있는 그 수업 사례를 찾기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공모전 주제들을 좀 선택을 하고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글을 이제 공모전 어쨌든 제출하려면 글을 녹여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글을 녹여내는 게 일반적인 단행본 쓰는 그런 글쓰기가 좀 달라요. 아무래도 공모전의 성격 자체가 제가 첫 총회 때 연수를 드렸듯이 주최 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야 되고 주최 기관의 어떤 목적이나 입장을 고려한 글쓰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좀 반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제 수업 사례를 토대로 다른 분들 솔직히 훨씬 더 성우 사례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사례를 제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것보다 제가 성공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이 저작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사례를 위주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 관련 공모전이 뭐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도전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관련 공모전 도전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주제들을 모아왔습니다. 이제 뭐 제가 에듀테크 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에듀테크, 생태전환 교육,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선생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생태전환 교육, 그리고 통합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기초학력 융합교육, 진로교육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트렌디한 주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트렌디한 주제가 무조건 뭐 좋은 교육이냐?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공모전을 위한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릴 때는 공모전은 무조건 시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성을 고려한 공모전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물론 수업 전문가지만 수업 관련해서 공모전 수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의성이 중요한 교육들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러 주제 중에서도요, 제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타겟팅을 하자면 에듀테크, 당연히 에듀테크 지금 뭐 교육부에서도 엄청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그다음에 생태전환 교육 요 세 가지를 가장 트렌디한 주제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이랑 다문화 교육도 이 세계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세계 시민 교육을 주제로 뭔가 공모전을 여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주제에 조금 더 타겟팅을 해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관련 공모전 도전을 위한 원칙 중에 또 두 번째로 단순히 겉으로만 멋져 보이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배움이 사회적인 참여로 연결될 수 있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수업을 기획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모전 도전을 위한 어떤 수업이 아니라 실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이런 수업을 기획하시면 선생님들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한 경험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례는 아닌데요. 작년 저랑 같이 참가를 하셨었던 초등학교 선생님 사례거든요.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대상을 받으신 작품이에요. 그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1등 상금이 5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6.25 전쟁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전 용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전 용사분뿐만 아니라 그 유엔군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참전을 해주셨잖아요. 그 참전 용사분들께 각 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제 감사 글쓰기를 이북으로 출간했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수업 사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북크레이터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번역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업하면 솔직히 한 차시나 두 차시, 많으면 한 두 차시 정도 수업에 이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례인데 이 수상하신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사회적인 참여로 연결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프로젝트 솔저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라미라는 작가를 찾게 됐다라고 합니다. 라미 작가 사실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참전 용사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각국의 이제 참전 용사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록하고 우리가 진정한 보훈적인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진 작가분이신데 이 사진 작가분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런 아이들의 수업 사례들을 실제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하고 싶다라고 컨택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참전 용사분들께 전달이 됐고, 이건 당연히 사회적인 참여로 연결이 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공모전, 이 경진대회 심사평도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사회적인 참여로 연결됐을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심사평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뭔가 지금 현재 트렌디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에듀테크라든지 생태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선생님들만의 그 교육적 가치로 구현하는가? 그게 공모전 수상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참여까지도 내가 연결을 지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 여러 공모전들의 그 평가 원칙들, 평가 기준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수업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이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육 과정과 연계되었는가.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이제 무조건 수업을 하시게 되면 교육과정과 연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드러내면 좋은데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교육적 효과성이거든요. 근데 이 교육적 효과성이 교사로서 나의 교육적 체감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양적 평가, 질적 평가 이 부분들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연수 들어주시는 선생님들 중에 연구대회에 도전해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약간 공모전도 연구대회 스타일로 약간 이 부분을 실어주면 굉장히 그 탄탄한 어떤 근거 자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모전 심사하시는 분들도 연구대회 심사위원 분들과 마찬가지로 다 보지 않아요. 근데 볼 때, 이 사람은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수상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현웅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수상했던 사례인데 요걸 이제 보여드렸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수업 진행하고, 아이들이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조는 학생들이 없었어요가 아니라 이걸 아이들한테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받았고 그 사후 설문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졌구나라는 부분들을 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대부분 공모전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연구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각 지역 교육청에 교육연구정보원들 있잖아요. 뭐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경기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님들께서 실제로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십니다. 왜냐면 공모전 주최기관에서도 수업 사례 공모전이기 때문에 자기들 주최기관 입장에서는 교육이나 수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수석교사분들을 모시거나 연구사분들을 대부분 모셔요. 근데 연구사분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좀 길게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문 일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상은 뭔지, 그리고 딱 저는 그 연구대회랑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교육적 그 설문의 문항 있잖아요. 설문의 문항은 가장 단순화시켰습니다. 연구대회는 되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모전 같은 경우에 연구대회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좀 아이들한테 효과성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교급에 해당했을 때는 일단 아이들이 흥미롭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제 뭔가 수업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전 중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삼았고요. 네, 양적 설문 결과를 저는 그,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분석이 그 혹시 대학원 다니시는 선생님들이나 그 연구대회 그 나가보신 선생님들이라면 SPSS라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SPSS라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그걸 쓰고 있지만 그걸 대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내가 유료로 쓰지 않고서는 그거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유료인 프로그램을 SPSS라고 하는 이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모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 그 무료로 다운받아서 심지어 SPSS는 일단 설치부터 너무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 데스크탑 환경 맥인지 윈도우인지 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설치부터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모비는 모든 이 어떤 데스크탑 환경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 데이터 값만 입력을 해주면 선생님들께서 쉽게 T값과 P값을 이제 산출해 내실 수가 있어요. T값, P값이 뭔지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자모비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들 이거는 단순히 공모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저는 조금 제 연차에 비해서 조금 일찍 연구대회에 도전한 이제 타입이지만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승진이나 아니면 개인 연찬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대회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 이 교육 통계 프로그램을 언젠가 한번은 접하시게 되시거든요. 그때 한번 네, 이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채팅창에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어느 분께서 굉장히 잘 작성하신 내용을 네,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모비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일단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뭐 말 자체는 저도 교육 통계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말 자체는 어려운데요. 일단 P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값이 뭐냐면 오차예요, 오차. 이 내가 사전 검사랑 사후 검사를 했는데 이게 오차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 이 교육적인 검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오차가 훨씬 줄어들었을 때 그 결과가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출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P값이 0.0000 수준에 해당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아, 내가 교육 연구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사전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사후에 이런 결과가 있었어. 단순히 그냥 점수만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넣어주면 훨씬 더 공모전 수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공모전 수상하기 더럽게 어렵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선생님들 너무 어려우시니까 난 그냥 질적인 데이터를 학생들 설문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다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을 찍어서 이제 학생들 당연히 초상권 동의서를 받았고요. 수업에 진짜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런 수업 사례를 공모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인터뷰해주면 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터뷰 2명 정도 땄고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보냈더니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상을 했을 때 그냥 수상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수상금 반은 아이들한테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선생님들의 교육적 경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갈피가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교사성장학교 그 방탈출 크루 네, 소모임장 하고 계시는 이현웅 선생님이랑 같이 그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현웅 선생님은 2D 방탈출 게임 만들고 전 3D 방탈출 게임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이제 공모 사례로 옮겼는데요. 그 공모 사례 기반으로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남자 일기장, 그러니까 역사 수업이거든요. 뭐 교과는 선생님들 다 다르시니까 제가 이 내용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교과 상황에 맞게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모전, 모든 공모전은요, 주제랑 개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 첫 번째는 무조건 현재 교육계의 변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전 쓰실 때, 아, 내가 이런 교육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토대로 이제 아이들과 이런 수업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 이건 연구대회 스타일이고요. 연구대회 스타일이랑 다르게 이 공모전 스타일은 현재 교육계의 변화가 이런데, 공모전 주최 측의 요구가 이러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수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 라는 식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수상 확률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높다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에듀테크, 저는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과 내용에 관련된 필수적인 역량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과이기 때문에 역사적 감정이입, 뭐 구조적 상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각 교과 특성에 맞는 언어들을 넣어주시고 이게 너무 어렵다.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다라고 한다면 각 줄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성, 제일 중요한 게 시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전 내가 이런 교육계 변화를 통해서 이런 수업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마침 2023년 제가 이거 2023년에 수업했던 거거든요. 2023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됐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여기서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주제 개관하실 때는 현재 교육의 변화와 그 다음에 시의성에 관련된 부분이 선생님들 스타일로 녹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 사례는 어차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선생님들 성공도 뭐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요. 총 세 가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수업한 사례가 난 이 수업했더니 너무 좋았어요가 아니라 이 수업한 사례를 얼마든지 일반화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링크 하나만 있으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요즘엔 사실은 거의 다 수업 사례들이 뭐 패들렛이든 그게 뭐 메타버스 갤러리든 다 링크 하나만 있으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 일반화 사례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공모전 주최기관에서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수업 사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걸 일반화시키거나 확산할 수 없으면 그 수업 사례는 당선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구대회가 아니라 공모전이기 때문에 공모전 주최기관 측면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저희가 그 공모전 주최 기관을 뭐 띄워준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모전 주최 기관도 수업 공모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발해요.
대부분 교육 기업들, 공공기관 중에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이걸 주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게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훈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꼭지를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꼭 반드시 교과 역량과의 연계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 교과에 특정적인 어떤 그 단어가 쓰인다 하더라도 교과 역량과의 연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선발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꼭, 그러니까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을 넣으실 때 교과 내 융합을 시도를 하시던지, 아니 교과 간 융합을 시도를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시도를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수상사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숨막히죠. 솔직히 좀 쓰는데 이게 뭐 솔직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도 이거를 쓸 때는 이 주제 및 개관 쓰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나중에 저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고 계속 수상한 사례가 있고 떨어진 사례가 있고 이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주제 및 개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한 5번 정도 공모전 도전하시게 되면 선생님들만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데이터를 통해 봤을 때 나중엔 주제 및 개관 쓰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모전 사례 하나 쓰는데 전체 한 10페이지 정도 쓰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구대회보다 훨씬 더 단축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성취 기준은 선생님들 그 교과 어떤 부분이랑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평가 계획을 쓸 때 평가 계획을 세부 능력 및 특기상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발이랑 연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 조금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도상 유의점은 필수는 아닌데요. 들어가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제가 이거 직접 여쭤봤거든요. 공모전 제출할 때 지도상 유의점 쓰는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했는데 저희 제외하고는 없었대요. 근데 지도상 유의점에서 어, 플러스 알파 가산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 좋은 부분이니까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지도상 유의점도 아울러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그 공모전 대부분들이 이제 교사학습 과정안을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교사학습 과정안을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내가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쭉 그냥 바로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수업의 흐름을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난 이런 수업을 했어요 라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딱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입, 전개, 정리로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업 흐름을 왜냐면 다 안 보잖아요. 이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 수업 흐름이 드러나 있어야만 딱 심사위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쓸 때 대부분 도입은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도입도 가급적이면 학습 내용이랑 이 핵심 질문이랑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 대부분 우리 그 교육학 배울 때 확산적 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확산적 발문이랑 관련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동기 유발도 조금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들이 비슷하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꼭 이 사진 중간중간에 내가 구현하려는 어떤 수업 모델들의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글만 쭈르르르륵 쓰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그렇게 쓰시면 절대 안 봅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사진 중간중간 꼭 넣어주시기를 추천드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간과하시는 제가 지금 이제 김연아 선생님께 바톤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마음이 급하네요.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들께서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자료 및 유의점이에요. 이거 거의 빈칸으로 놓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 많은데 생각보다 심사위원분들이 이거 많이 봅니다. 왜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수업 사례가 나한테 좋았어요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좋거든요를 얘기를 하려면 확산 및 일반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확산 및 일반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요소가 자료 및 유의점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이런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당연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진행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탈출 게임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단계별로 넣었거든요. 유의사항을. 그래서 선생님들 그 수업 단계에서 예를 들어 각 차시별로 선생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팁들 있잖아요. 그거는 본문에 넣는 것보다는 여기 이 자료 및 유의점에다 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보일 수 있도록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내가 자료들, 사진 자료들 나 진짜 너무 많은데 이 사진 자료들 진짜 다 못 넣는다. 분량상 안 된다. 그럼 꼭 별첨으로 첨부해서 꼭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요건 이현웅 선생님이 작성하신 사례예요. 네, 제가 작성한 사례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이제 톤앤 매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저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하는 장면과 학생들이 보고 있는 화면을 병렬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애들이 이걸 보고 있는 모습이구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셔서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사실 뭐 제가 네, 꼭 넣고 싶어서 넣은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뉴스 기사 중에 해당 공모전 주최 기관에 관련해서 다른 뉴스 기사가 있다라면 이 부분을 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제가 뉴스에서 발췌를 해서 넣은 부분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선생님들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톤앤 매너들을 지켜서 쭉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별첨에는 학생 안내 자료를 이렇게 쫙 묶었어요. 그래서 QR코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이거 누구든지 수업해도 그러니까 확산 및 일반화할 수 있어요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PPT 파일로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원래는 오늘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앞으로도 일단 성공도모 연수는 저는 보통 연수가 2시간 정도 하는데, 솔직히 2시간 진행을 하게 되면 좀 피곤하시거든요. 선생님들 대부분들이 방학이 아니고서는 수업하시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 피로도를 고려해서 가급적 1시간 내외로 좀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다른 수업 사례들은 제가 성공도모 단톡방에도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그 단톡방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작성한 사례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어 선생님들 처음 접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지침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수업 사례를 좀 비슷하게 그렇게 써 내려가시면 아마 차근차근 공모전 수상 소식이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 공모전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 김두리 선생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셨는데 교원대에서 교사의 창의적 수업 사례 공모전 요거 지금 현재 접수 받고 있고요. 네, 저도 접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이건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도전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응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 계시면 이거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교육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공모전 처음 도전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이거는 모집단이 되게 크잖아요. 이미 날고 긴다 하시는 공모전 수상자들이 여기에 다 대거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초심자 입장에서는 수상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집단이 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번에 이제 진행했던 다헨리 공모전처럼 다헨리를 쓰는 사람들만 응모할 수 있는 공모전들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는 공모전들 이런 공모전들부터 공략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걸로 대표적인 게 이 디지털 뉴스 스쿨에서 최근 이제 공모전 개최를 하거든요. 이 디지털 뉴스 스쿨이
2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 2기 신청 링크를 제가 선생님들께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포스터를, 잠깐만요. 포스터를 채팅창에 올렸고요. 지금 카페가 가입된 사람들한테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포스터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기, 이거는 디지털 뉴스 스쿨 운영 교사로 선정된 선생님들께만 열리는 공모전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집단이 줄어들겠죠. 모집단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상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중학교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소식들은 좀 차근차근 더 물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응모를,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응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 수업 사례에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시면요, 한번 질문 간단히 받고 제가 그 마이크를 김연아 선생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혹시나 지금 질문이 있으신데, 좀 묻기가 조금 어려우신 선생님들 계시면 나중에 성공도모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가능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짧기는 한데요. 선생님들, 네, 제 연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바톤을 김연아 선생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아 선생님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네, 다 같이 박수로 한 번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 동은쌤의 좋은 연수를 제가 중간에 끊은 것 같아서 아, 너무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네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생님들 진짜가 시작됩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로하시지 않게 8시 정각에 마치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략, 네, 그러니까 작은 블루 오션을 공략해서 어떻게 수상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했는데 공유가 잘 되었네요. 네, 선생님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플레스 다행히 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사례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이거에 나눌 만한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그냥 그때 그 동은쌤이 그 단톡방에 이거 지금 참가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올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두 번째 올렸을 때도, 그렇게 없나? 이러고 이제 세 번째 올리셨을 때, 이거 그러면은 내기만 해도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커피 쿠폰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 최우선 받았다고. 그리고 5월 18일에 뭐 시상식 하는데 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역사교육 실천연구회 그 답사에 참여를 했어야 돼가지고 못 갔더니 뭐 택배로 상패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 성공도모에서 그 동은쌤이 연수해주신 그 꿀팁들을 잘 모아가지고 어떻게 비벼봤는데 잘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동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3가지로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모전의 의도를 좀 파악하라고 하셨었어요. 저번 그 연수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그 수험연구팀에서 박진선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세안 짜는 그런 연수를 해주셨는데, 그때 좀 예쁘게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좀 시간은 별로 없지만, 예쁘게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짰고, 세 번째는 그때 동훈 쌤이 무조건 많이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몇 쪽 제한된 거 아니면 많이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하고,
몇 쪽을 제안하면 그거를 꽉꽉 채워서 써라. 약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많이 많이 써보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세웠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보면은 일단 그 두 클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모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살펴봤는데 그때 거기서 두 클래스 자료를 활용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업 계획서를 꼭 첨가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따로 막 양식 같은 걸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려있는 공모전이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클래스의 역사 교육 자료가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 개발한 웹툰을 활용한 자료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그거를 언급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수업 계획서를 양식이 없길래 그냥 아,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게 그 처음 열리는 공모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출이 없는 거예요. 원래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출이 없는데 마침 이거는 이번에 공모하신 분들이 낸 계획서를 다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중에 동쌤이 올리신 계획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기출처럼 분석을 해보자 해서 동쌤의 이 올리신 계획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약간 안에 양식을 봤더니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막 주제 개관부터 해가지고 잘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나는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계획서를 하나 더 열어봤더니 되게 심플하게 쓰신 영어 선생님이 있길래 아, 그거를 좀 바탕으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그거를 좀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동쌤 자료를 일단 썼어요. 왜냐면 볼 게 없는데 마침 딱 검증된 동쌤이 미리 올리셨길래 아, 저걸 봐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 했는데 아, 저렇게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분 거를 모델링해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행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다행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써본 적이 없으니까 뭐 사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례를 만들고 그 계획서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해본 것처럼 썼는데, 어쨌든 안 했다. 안 했는데도 됐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안 해도 비벼서 될 수 있는 이런 작은 공모전을 도전해 보시면 저처럼 얻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엔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엔이를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시더라고요. 다엔이 공식 블로그가 있길래 거기 들어갔더니 그 다엔이를 써볼 수 있게끔 튜토리얼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튜토리얼을 한번 다 따라서 해보면서 이 다엔이의 기능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모전을 열었으니까 이 다행히 주최 측에서도 이 다행이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 내용을 써야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강조하고 좀 중요시하는 기능들은 무조건 다 넣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제 기능, 알림장 기능, 쿠키 기능 이거를 꼭 넣어보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좀 더 봤더니 이 튜토리얼을 만든 이후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배지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다행히에서 이 배지 기능이 새롭게 생겼다 이런 거를 엄청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얘네가 새롭게 이렇게 만든 이 기능을 내가 좀 돋보이게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나를 좀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배지 기능을 활용하는 거를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행히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같이 때려박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 이제 방향성을 잡고 나서 이제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거의 제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여가지고 아, 보고서를 예쁘게 만들 시간은 너무 없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도 예쁘게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배지를 좀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팁 중에 뭐 그때 막 표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때 그 수험 연구팀 그 박순진 선생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나도 좀 표를 때려 박아보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표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공모 내용인 핵심인 배지를 미리 캔버스를 활용해서 예쁘게 만드는데 조금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많이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양을 많이 써야 되는데 솔직히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 여러 번 그냥 반복했어요. 마치 다른 얘기처럼. 그래서 알고 보면 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핵심 기능들, 공모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양을 좀 채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많이 넣으면 이제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다혜니라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혜니의 뭐 활용 장면들을 캡처해서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캡처한 화면들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썼던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 첫 페이지는 그 동쌤이 하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동쌤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그 소주제를 따로 설정하셨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을 소주제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소주제를 쓰는 것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다행히 두플레스 그 주최 측 이름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 두 클래스 자료 중에 내가 역사 웹툰 100을 너네가 열심히 만든 역사 웹툰 100을 내가 여기 썼다 이런 거를 제목에서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나는 역사 교사고 거꾸로 수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인이를 활용할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주제에서 많이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주제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나는 너네가 만든 이 쿠키와 배지 제도를 10분 활용해 봤다 이런 것들을 주제랑 소주제에서 좀 키워드로 넣어서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그 첫 번째 장에다가 이제 그 수업 흐름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 동쌤이 하신 얘기인지 그때 그 선진쌤이 하신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전면에 수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표를 넣어라 이런 말을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그럼 나도 이거를 첫 장에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어온 다음에 시작하고 역사 웹툰 100을 활용해서 진단 평가를 풀고 중간에 오늘의 활동을 할 거고 마무리에 띵커벨을 활용해서 형성평가 할 거다. 이렇게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그 각각의 단계에서 내가 다 했니, 다 했어를 언제 어떻게 쓸 건지를 밑에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수업 전에 뭐 알림장 기능을 쓸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뭐 반복까지 횟수형을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각 단계에서 다 했니, 다 했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표를 통해서 좀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이거를 첫 장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마치 진짜로 이렇게 한 것처럼 회원가입해가지고 알림장 막 쓴 다음에 제가 그냥 혼자 막 지원해서 쓴 다음에 캡처해서 마치 한 것처럼 넣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알림장 이런 식으로 썼고 과제별 보기 화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넣었고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내년에 진짜 해보려고요. 이거 보니까 되게 기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진짜 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두 번째 장에서는, 제가 어쨌든 핵심이 보상제도였기 때문에 그 보상제도를 그냥 전면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보상제도로 쿠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쿠키를 잘 살펴보면 개별 쿠키가 있고 우리 반 쿠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가 갖고 있는 쿠키 기능을 다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개별 쿠키는 이렇게 쓸 거고 우리 반 쿠키는 이렇게 쓸 거다 하고 이 우리 반 쿠키를 활용을 해서 애들한테 이런 꿀잼 역사 영화 시청권이라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쿠키 제도를 다 이해하고 있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쿠키 제도와 너네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배지 제도를 내가 연계해가지고 보여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배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쨌든 제가 역사 교사였기 때문에 이 배지를 그냥 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역사랑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에 배지가 6개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6개를 각각 신분으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쿠키를 20개 모으면은 뭐 양인인데 처음에는 다 모두가 양인인데 20개를 모으면 유생이 됐다가 또 20개를 더 모으면 홍문관 교리가 됐다가 뭐 더 모으면 암행어사가 됐다가 더 모으면 영의정이 되고 마지막에 국왕이 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엔이가 제공하는 배지를 저는 역사에 대입을 해서 이거를 신분 제도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상으로 쿠키를 많이 받으면 신분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배지 제도를 활용을 해봤고 그리고 그걸 역사랑 좀 더 접목을 해서 일반 양인들은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인들은 매번 매 수업마다 쿠키 한 개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홍문관 교리가 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막 이런
역사랑 좀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시했던 점이 좀 좋지 않았나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지를 예쁘게 만드는 데 좀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 네. 미리 캔버스. 아, 감사합니다. 저 배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내가 배지랑 쿠키만 쓰는 게 아니라 너네가 갖고 있는 기능을 다 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굳이 필요 없는데 알림장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 봤더니 알림장에 기능이 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기능을 내가 다 쓰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세 개를 다 그냥 짧게라도 적었어요. 그래서 너네가 하는 알림장으로 나는 차시 예고 학생들한테 하면서도 뭐 교사가 이거를 지난 시간 진도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고 민원을 예방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업로드 기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로 뭐 우수작을 전시하고 칭찬하는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전송 기능으로 뭐 개별 피드백을 또 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걔네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를 다 때려 박았고, 그 다음에, 어, 그 화면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은 빨간 테두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 얘네가 그 과제가 되게 또 좋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과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횟수형 과제가 있었고 날짜형 과제가 있었고 일반 그냥 과제가 있었는데 아, 나 이거 세 개를 다 쓰고 있다. 그 각각의 기능을 좀 살려서 쓰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횟수형 같은 그 반복 과제 같은 거는 매주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 유용하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걸로 디딤 영상을 봤는지 확인하는 데 쓰고 있다. 그리고 일반 과제는 뭐 이렇게 반복형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수업 시간에 과제를 제공해야 할 때 일반 과제를 쓰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이거에 적합한 곳에 이 기능들을 쓰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계획서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었어요. 근데 아까 동쌤이 보여주신 거 봤겠지만 그 되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쓰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는데도 된 거 보면은 정말 어 많이 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블루오션을 잘 공략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각각의 수업 흐름에서 내가 언제 다행히를 사용했는지 정도만 강조하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맨 앞에 수업 흐름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 가운데에서 한번 얘기하고 수업 계획서에서 한번 얘기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분량을 조금 조금씩 좀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률이 낮은 공모전에 도전을 하면 이게 잘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사실 커피 쿠폰을 받으려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잘 풀렸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디지털 뉴스 스프링가 그것도 한번 제가 또 마침 중등이니까 한번 보려고 하고요. 아,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 조금 더 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인구교육 공모전이랑, 뭐, 해내외주 공모전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휴직자여서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수업, 뭐, 영상을 찍어서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수험 공모전도 7월까지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하려고 봤더니, 그것도 영상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올해 좀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수업을 해가지고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한테 어떤 동기 유발이 된 건 확실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빈틈을 잘 파고 들으셔서 한번 작은 성공을 경험하시면, 다른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500만 원짜리 보훈 이런 것도 좀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런 작은 공모전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모전의 취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하신 것처럼 시의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성 플러스 이 공모 주최자들이 이 공모전을 왜 열었지? 제가 생각했을 때 다행히는 다행히를 홍보하려고 열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쪽에 니즈를 좀 맞춰주면 수상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인구교육이나 헌법교육이나 뭐 해내매주는 1회이긴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기출들이 다 그 홈페이지에 많이 탑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쫙 봤더니, 아, 얘네가 어떤 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흐름이 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기출 분석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가고, 이렇게 30분짜리 연수도 하시면서, 어,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양질의 연수 준비해 주신 우리 유나 선생님. 제가 되게 그 짧은 시간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굉장히 고퀄의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께서 어, 제가 이제 최아름 선생님이랑 이무균 선생님 모셔서 다음 연수 간단히 안내해 드릴 건데,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모전 도전하시다 보면 선생님들 이런 그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게 공모전을 위한 공모전을 하는 건지, 진짜 내가 수업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는 건지, 좀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 그 조금 약간 원형적 사고를 조금 가미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 수업을 방금 현아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수업 한 사례를 실제로 내는 게 가장 이제 좋겠지만은, 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간다,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전들이 사실은 특히나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좀 현타가 오기 쉬운 그 대회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도전들 자체가 선생님들한테 자양분이 될 거니까, 네,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네, 최아른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모실 최아른 선생님께 간단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참 어색하네요. 일단 화면 공유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편인데 좀 화면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 두 번째 타임 테이블로 정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두 클래스 수상 사례로 본 성공 팁으로 이제 예고편 말씀드립니다.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제가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는 그냥 지금 당장 라인아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지금 당장 해라. 근데 아이들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 말을.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제 현아쌤처럼 동훈쌤이 올려주신 이 계획안을 보면서 누워서 그냥 그 핸드폰 노트에다가 먼저 작성한 게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가정을 좀 한번 정말 첫걸음서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이제 30분 시간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한번 나비를 넣어봤는데요. 이 대상 수상으로 나비 효과로 저한테 좀 삶이 조금씩은 바뀌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달라진 점은 늘 교사성장학교에 제가 가입하면서 제가 연수를 한다면 어떤 주제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했어요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 공인 강사로 이제 위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공인 강사들끼리 이제 또 모임이 되고 선도교사가 되면서 같이 이제 윈윈하면서 한번 연수를 이걸로 이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6월 20일 때 교사성장학교의 1년수 1강사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저도 현아쌤처럼 공모전 보고 다행히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활용편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 안 하시거나 안 하셨고 다행히가 궁금하신 선생님들은 이 QR로 들어가셔서 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쉬운 에듀테크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비 효과로 제가 도전 중인 활동은
티세파 수업 혁신 연구대회인데요. 제목은 성장형 리더로 살아있는 학급 만들기입니다. 공모전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제가 덜컥 이제 대상을 받고 나서 뭔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온 한번 해볼까? 근데 보온은 동쌤 자료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결론을 세워가지고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면 티세파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어, 여기에도 다행히 다 했어요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최종 심사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가 6월 13일이어서 선생님들 혹시 좋아요 추천 안 해주신 선생님들은 제가 QR도 남기고 성공도모 채팅방으로도 이제 그 링크를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댓글이 아닌 이렇게 하트에다가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공도모는 이제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이제 각자의 성장에 이제 좀 전념을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초중고가 좀 합체돼가지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 이제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일 날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쌤께도 제가 너무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예고편자를 이렇게 보컬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선생님들 최하른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작성하신 자료 단톡에 올려주시면 꼭 투표 한번 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최하른 선생님 나비 올려주신 거 보고 좀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이게 공모전 도전하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냥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이제 보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말고 또 게임 리터러시 경진대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서울시교육청 디지털 혁신 미래교육과 장학사님이 오신 거예요. 심사위원으로. 그래서 장학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기 연수기 있는데 한번 연수해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얼떨결에 또 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또 연수 자리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출강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선생님들이랑 또 다시 만나가지고 공모전 도전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되게 그 좀 인적 관계망이나 이런 저의 그런 영역들이 많이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전 도전이 단순히 그 수상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꼭 한번 선생님들 작은 것이라도 공모전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톡에 네,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균 쌤 마지막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가 공모전에서 1위를 했던 이무균인데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원래 오늘 연수가 아니어가지고 누워서 연수 듣다가 예고편 만들어 주신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뭐 급하게 준비한 건 없고요. 25일 날 제가 준비해서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간단하게 포스터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연수하고자 하는 포스터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이거 바탕으로 기대해 주시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는 최아름 선생님과 이무균 선생님께서 각각 이제 다인리 두 클래스 공모전과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이제 공모전 수상 사례를 말씀을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딱 제가 목표로 했던 8시 안에 끝날 것 같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이제 좀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성공도무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한 영상은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내일 중으로 제가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선생님들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